자, 사장님, 이제 결정하셨나요? 보호비는 300이고 아니면 도진수가 테이블 위 접시를 손가락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포장마차에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달빛이 스며드는 오래된 시장 골목, 생선 비린내와 소주 향이 뒤섞인 작은 포장마차 달빛집의 주인 강하연은 38배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항상 검은색 머리끈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다니는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달관한 듯한 냉정함과 슬픔이 공존했어요. 한때 서울 뒷골목을 장악했던 은여우파의 수장이었던 하연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조카 승호를 위해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여우파의 수장 강하연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철거 위기에 놓인 오래된 시장 한켠 달빛집이라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치는 저녁, 포장마차의 주인 강하연은 칼날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생선 한 마리를 정교하게 손질하고 있었죠. 하연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섬세했습니다. 칼날이 생선의 살결을 가르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고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깃든 침착함이 묻어났어요.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문이 활짝 열리며 세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배소영, 임정은, 문선희, 하연과 함께 한때 은여우파라 불리던 전설적인 여성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10년 만에 모인 그들의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소주 4병이면 될까? 아니면 더 필요할까? 하연이 생선 손질을 마무리하며 웃었습니다. 정은은 여전히 시크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고 선희는 언제나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은 안경 너머로 시장 풍경을 살피며 자리에 앉았죠. 여기 점점 사람이 줄어드네.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면서? 소영의 말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한때 북적이던 골목길도 이제는 간간히 사람들만 오갔습니다. 하연은 소주잔을 4개 꺼내놓으며 말했죠. 그래도 버틸만 해요. 승우 녀석도 도와주고. 네 사람이 건배를 하는 순간 멀리서 날카로운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시장 입구에서 우통을 훌러덩 벗은 채 문신을 드러낸 젊은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요란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고 떠들던 네 사람의 대화가 잠시 멎었죠. 저 사람들 검룡회라고 하던데 정은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요즘 이 금방상권을 다 장악하려 한다더군.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하연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와 잔에 소주를 따랐죠. 과거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달이 높이 떠오른 깊은 밤, 달빛집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 남은 단골도 배웅한 하연은 장바구니에서 꺼낸 신선한 해산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발걸음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죠.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포장마차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어요. 도진수였습니다. 검룡회의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남자죠. 혼자 계시네요.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연은 별 대꾸 없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천천히 닦았어요. 도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이 시장 곧 다 정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수는 소주병을 들어 잔을 채우고는 슬쩍 미소를 지었어요. 보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도진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섰죠. 마침 그때 커튼이 걷히며 소영, 정은, 선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세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도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왔네. 정은이 담배를 문 채 말했어요. 도진수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줌마들도 다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러나 돌아서던 그의 손이 실수로 소주병을 쳤고 병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하연의 손목이 살짝 베었어요. 붉은 피가 하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포장마차를 나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소영이 조용히 일어나 하연의 손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하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옛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선희가 붕대를 가져와 하연의 손목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시작됐네. 밤은 깊어갔고 내 여인의 침묵 속에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한때 서울 뒷골목을 지배했던 은여우파의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 후 시장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하연은 매일 아침 승우가 학교에 가기 전에 도시락을 싸주고 있었어요. 16살의 소년 승호는 하연의 오빠가 남기고 간 유일한 가족이었죠. 승호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연은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워왔습니다. 이모, 요즘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요. 승호가 도시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죠. 소년의 눈에도 시장의 변화가 보였나 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옆 떡집과 과일 가게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어요. 곧 나아질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하연은 승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 않고 학교로 향했어요. 그가 사라진 뒤 하연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은 검룡회의 위협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연은 싸움을 원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충분히 싸웠고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오후가 되자 소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검룡회가 이 지역만 노리는 게 아니야. 다른 재개발 지역도 전부 손을 뻗치고 있어. 하연은 차를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소영은 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변했어. 예전의 하연이라면. 예전의 하연은 없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아요.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연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10살 때 고아가 된 그녀를 키워준 스승,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그녀의 실수로 죽음을 맞이한 오빠, 그 죄책감이 아직도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고 하연은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장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문을 박차고 나갔죠. 시장 중앙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이었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뛰쳐나왔어요.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이 달빛집 쪽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연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옆 상가에서 튄 불씨가 이미 포장마차의 천막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하연은 물통을 들고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죠. 이모, 승호였습니다. 소녀는 지나가던 길에 불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주저없이 물통을 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연은 놀라서 승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소녀는 용감하게 불을 끄고 있었어요. 불길이 완전히 잡히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달빛집은 반쯤 타버렸고 하연과 승호는 그 흐름으로 얼굴이 새카매진 채 불타버린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하연의 두 손은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승호가 의자를 가져와 하연을 앉히고 약을 바르려 했지만 하연은 멍한 표정으로
타버린 포장마차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모, 손 좀 보여줘요. 승호의 다정한 목소리에 하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하연은 승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도 작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죠. 다친 곳은 없어?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 거야? 승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가 키워주신 덕분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 전 그녀의 실수로 동료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도움을 청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죄책감은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왔죠. 하지만 지금 승호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과 정은, 선희가 함께 찾아왔어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차려놓은 임시 천막 아래서 하연을 만났습니다. 소영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 했지만 하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죠. 내가 착각했어요.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네요. 세 여인이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연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검룡애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불태운 대가를 치르게 할 거고요. 정은이 담배를 꺼내 물며 웃었어요. 드디어 돌아왔군. 하연은 승호가 학교에 간 사이 자신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단검이 있었죠. 은여우파의 상징이었던 그 단검을 손에 쥐자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연은 단검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피는 흘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을 건드리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그날 밤 내 여인은 하연의 임시 천막에 모였습니다. 소영은 검룡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고 정은은 도진수의 동선을, 선희는 시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했죠.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은여우파가 다시 모인 거였어요. 검룡애의 실체는 무역회사예요. 하지만 그건 위장이고 실제론 재개발 지역마다 상인들을 협박해서 털을 빨리 비우게 만드는 조직이죠. 배후에는 장도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소영의 설명을 들으며 하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제 은여우파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검룡애를 막고 시장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승호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여우파의 본격적인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컴퓨터 해킹 전문가로 검룡애의 내부 자료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내는 재주가 있었죠. 정은은 과거 정보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하 세계의 소문들을 모았어요. 하연은 승호가 학교에 간 사이 달빛집 재건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장도혁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사업가야. 무역회사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선 활동도 활발해. 소영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어요. 정은은 담배를 피우며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세계에선 그가 서울 북부의 모든 재개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상인들을 협박해서 싼값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형 개발사에 비싸게 파는 수법이지. 선희가 차를 나르며 덧붙였습니다. 도진수는 그의 오른팔이에요. 지저분한 일은 모두 도진수가 처리하죠. 그런데 내일 밤에 도진수가 상인들을 모아놓고 정리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정리회의란 곧 협박과 위협으로 상인들을 내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일 밤이군요. 우린 준비가 필요해요. 네 여인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소영은 도진수의 약점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았고
정은은 시장 주변 지형을 파악했으며 선희는 주변 상인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어요. 하연은 작전의 총지휘를 맡았습니다.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죠. 그날 밤 하연은 승호에게 진실을 일부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하연은 그를 안치고 차를 내렸어요. 승호야, 이모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니?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이모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 내 아버지, 내 오빠와 함께. 승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이모는 그런 일을 그만뒀어.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과 너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하연은 승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의외로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모가 특별한 분이라는 거 항상 느꼈거든요. 하연은 놀랐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호는 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도울게요. 저도 이 시장을 지키고 싶어요.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안전하게 있는 거야. 내일은 친구 집에서 자고 와. 승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하연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날 밤 하연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방을 은빛으로 물들였죠. 하연은 베개 밑에서 은빛 단검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손에 쥐는 무기였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피도 흘리지 않을 거고. 하연의 다짐이 고요한 밤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작전 당일 은여 우파는 각자 준비를 마치고 임시 천막에 모였습니다. 소영은 노트북을 펼쳐 도진수의 일정을 확인했고 정은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선희는 평소처럼 화사한 원피스를 입었지만 그 옷 안에는 특수 장비를 숨겨두었죠. 하연은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허리춤에 은빛 단검이 은밀히 숨겨져 있었어요. 도진수는 저녁 8시에 시장 집회소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최종 통보를 한대요. 소영의 말에 정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놈들이 있었지. 그때도 우린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 선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해요. 하연이 원하는 대로.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승호는 친구 집에 잘 보냈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늘 밤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내 여인은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달라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보호였고 파괴가 아닌 지키는 것이었어요. 작전 개시는 8시 정각. 모두 자기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하연의 지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은 CCTV와 신호등을 제어하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고 정은은 시장 뒷골목을 확보하러 떠났으며 선희는 상인들과 접촉하기 위해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연은 혼자 남아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스승과 동료들 그리고 그녀의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죠.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녁이 되자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집회소로 모여들었고 하연은 어두운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진수와 검룡의 조직원 10명 정도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 앞에 서서 위협적인 태도로 연설을 시작했죠. 여러분,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내일까지 가게 정리하고 나가시면 적당한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진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회소의 전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소영의 신호였어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는 가운데 하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은빛 단검을 허리춤에 품은 채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더 이상 협박은 없을 겁니다. 하연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며 희미한 붉은 빛이 공간을 비추었어요. 도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그날 그 포장마차. 하연의 뒤로 정은과 선희가 나타났습니다. 소영은 원격으로 상황을 통제하며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죠. 도진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여우파의 작전은 시작되었어요. 시장 집회소 안으로 한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진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신의 부하들을 바라보았어요. 10명의 조직원들이 은여우파를 둘러싸기 시작했지만 하연과 그녀의 동료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이 아줌마들이 뭐하는 짓이야. 도진수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검룡회의 진짜 목적은 시장을 비우게 한 뒤 개발회사의 털을 비싸게 파는 거죠. 장도역의 무역회사는 위장에 불과하고요. 하연의 말에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진수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손짓했어요. 조직원들이 하연을 향해 달려들었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정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풀어볼까? 은여우파의 움직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정은은 첫 번째 조직원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선희는 2명의 조직원 사이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그들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연은 자리를 지키며 도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칼 한 자루 뽑지 않고도 당신들을 멈출 수 있어요. 하연의 말대로였습니다. 정은과 선희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조직원들을 제압해 나갔어요.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관절을 살짝 누르는 기술만으로 조직원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상인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이게 말이 돼? 저 아줌마들이.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그 말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도진수는 마지막 남은 조직원들과 함께 하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도진수가 접근하는 순간 은빛 단검을 빠르게 꺼냈죠. 칼날이 비상등의 붉은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하연의 단검이 도진수의 목을 향했지만 멈췄어요. 단칼에 그의 옷소매만 잘라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함에 도진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죠. 당신의 목숨은 내 손끝에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돌아가도 좋아요. 단 2번 다시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면요. 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진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집회소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모, 승호였습니다.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승호는 도진수를 가리키며 외쳤죠. 저 사람 불 지른 거 제가 찍었어요. 승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도진수가 시장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집회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신고한 것이었죠. 하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은빛 단검이 서서히 내려갔어요.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심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연은 승호에게 다가가 그를 품에 안았죠. 넌 친구 집에 있어야 했잖아. 승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를 도우려고 했어요. 저도 이모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승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검룡의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달빛집 역시 새롭게 단장하여 예전보다 더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하연은 매일 아침 포장마차 앞에 서서 출근하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장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하연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 노인 상인이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하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승우가 찍은 영상 덕분에 도진수는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장도혁의 불법 행각도 드러났죠. 검룡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소영의 정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모,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승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달빛집으로 들어왔어요. 소녀는 이제 하연의 든든한 조수가 되어 주말마다 포장마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승우를 바라보았죠. 그래, 오늘은 일찍 끝내고 영화나 볼까? 승우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16살의 키 큰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연은 승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집으로 향했어요.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연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승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까? 하연의 물음에 승우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끓여드릴게요. 포장마차 달빛집의 간판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은빛으로 빛나는 달은 여전히 시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하연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고 은여우파의 전설은 시장 골목에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며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전설로 말이죠. 달빛 아래 강하연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